예, 안녕하세요. 예, 안재용 TV 오늘 사회를 맡은 그 민생기념사업회 사무국장 황구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안재용 연구에 뭐 상당한 그 업적을 남기신 특히 역사학계에서 가장 그 권위자이신 우리 김인식 중앙대학교 다빈치 교양대학 교수님 모시고 우리 안재용 선생 연구 과정과 특히 1919년에 대한민국 청년외교단 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수님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면 우리 교수님께서는 뭐 안재용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또 다양한 그 저서와 논문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그 이 안재용의 신국가 건설운동 이런 책도 내셨고요. 또 우리 그 독립기념관에서 또 안재용 선생에 대한 이 전기 중도의 길을 걸은 신민족주의자 이런 책도 내셨습니다. 오늘은 그 특별히 이 안재용 선생의 활동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 청년외교단 관련돼서 쓰신 논문을 중심으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교수님께서 특별히 그 역사학 특히 근현대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대학에 들어간 해가 1979년인데 이때는 다 아는 것처럼 유신 시절의 말기였습니다. 10월 26일에 11.6 사태도 있었고 이때 제가 대학 들어가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강만길 선생님의 분단시대 역사인식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거는 비단 사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이라 그러면은 당시 뭐 책을 읽어야 한다 그러면 필독서에 들어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른바 복사물, 비합법적인 책으로 복사물로 보는 책도 많았는데 이 분단시대 역사인식은 합법적으로 창작과 비평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만길 선생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단 시대로 규정을 하고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분단 시대를 극복하는데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역사학의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그 발상의 전환이라든지 인생관 또는 어떤 역사관의 전환을 가져올 만큼 큰 영향을 끼친 책이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사학도로서 그 중에서도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러려면은 분단 극복을 위해서 역사학은 어떠한 실천성과 현재성을 가져야 되는가 생각했을 때 신건회 운동, 신간회 운동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분단시대 역사인식 참 그 당시 대표적인 예. 역사학계의 책이었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그러면은 그 신간회와 특히 그 안재용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혹시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간회 그러면은 신간회가 그때 민족주의자라고 하는 우익, 그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좌익이 통합한 당시로는 민족협동전선이라고 민족협동전선 운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또 이것을 보면은 신간회가 해체된다는 것은 이 좌익과 우익이 대립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1945년에 해방된 다음에 38도선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외세가 그은 것이지만은 이 신간의 운동을 보면은 민족 분단의 내재적인 원인이 있었다. 그것은 신간의 운동 때부터 좌우의 어떤 통일을 지향했던 그런 운동들이 실패하고 좌우 통합이 결렬되는 이러한 시기부터 민족 분단이 이렇게 예고되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관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신간의 운동에 주목을 하게 됐는데 이 신간의 운동을 이끌었던 창립하고 신간회를 발기 창립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분이 안재용 선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간회를 창립하는 세 분의 주역 그러면은 벽초 홍명이 임꺽정을 쓰신 그리고 조선일보 사장을 지냈던 신서구 선생, 우창 신서구 그리고 민세 안재용 선생을 드는데 이 민세 안재용 선생님이 그 요즘 말로 하면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론적으로 신간회 창립의 이론을 가장 앞장서서 주장했던 분이고 그리고 또 신간회를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해체시키려고 할 때 이 신간회 해체를 이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유일하게 고군분투했던 분이 이 민세 안재홍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간의 운동을 바라보면서 민세 안재홍 선생님의 어떤 그 위상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것이 해방 이후에 민세 안재홍 선생님의 연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안재용 선생이 신간회하고는 참 관계가 깊으신 예, 분이었겠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그 교수님께서 제 기억에는 저도 그때 20년 전쯤인데 99년도 4월 달인가요? 예. 우리 안재용 기념사업회 이제 창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그 지역사회에서 그때 젊으신 분들 또 지역사 인사들이 모여서 기념사업 준비를 하실 때 그 첫 그 강연에 우리 교수님께서 오셨었어요. 그때 아마 40대 초반에 아주 그 신진 학자이셨었는데 그때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이제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 기념사업회가 무사하게 창립되게 되었는데 뭐 그때 좀 기억 잠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기억으로는 우리가 민세 그러면 안재홍 선생님의 호인데 백성민자에다 세상세자입니다. 그런데 보통 백범김구 선생 그러면은 백범이라 이 백자가 백정할 때 백자다. 그다음에 범이 범부할 때 범자다. 백범일지에 김구 선생이 직접 설명해 놓은 거죠. 자기 호의 의미를. 그런데 안재홍 선생님의 호의 의미를 우리가 민세라는 것을 알면서도 호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떤 그때 그 강연회를 하면서 민세 안재홍 선생님의 호의 유래를 설명하고 의미를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그 의미를 알게 된 분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감동하시는 표정을 받고 그것이 이제 그 민세 안재홍 선생 기념사업회에 제가 그 출범하는데 일조를 했다는 것에 나름대로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 오셔가지고 민세가 처음에는 이제 민중의 세상 이런 의미로 그 호가 이해되고 그 뒤에 이제 민족에서 세계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말씀해 주셨었는데 저도 그 기억이 다시 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그 민세 연구자이신 김희 선생과 함께 우리 연구하게 된 계기하고 과거 기념사업회 때 그 회고를 잠깐 들어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 안재용 TV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